$10에서 시작한 주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상장 직후엔 멀쩡한 주식처럼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은 몇 센트짜리 동전주로 전락했습니다. 대비가에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셈입니다. 10,000원어치를 샀으면 몇백 원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수입니다. 단 12명. 한때 개인 전용기를 굴리겠다며 수백 명을 고용하던 항공사가 지금은 회사 전체가 동네 카페 2곳 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비행기를 운항하는 회사인데 직원이 웬만한 식당보다 적습니다. 오늘 해부할 종목은 볼라토 그룹, 티커는 SOAR입니다. 이름은 날아오른다는 뜻의 소어인데 차트는 정확히 반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단 하나의 문장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겁니다. 이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이건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의 장부와 공시가, 그러니까 회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직원 12명짜리 껍데기 회사가 어떻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을 수 있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에 개잡주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종목을 보든 단 3분 만에 이게 진짜 회사인지 아니면 상장된 시체인지 가려내는 눈을 갖게 됩니다. Going concern이라는 단어 하나, 자기 자본의 부호 하나, 이 두 가지만 볼 줄 알면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손에 쥐고 가실 렌즈입니다. 먼저 이 회사가 대체 뭘 하는 곳인 척했는지부터 봅시다. 볼라토는 프라이빗 항공사입니다. 정확히는 프랙셔널 오너십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공동 소유입니다. 개인 전용기를 한 대 통째로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여러 사람이 지분을 쪼개서 나눠 갖는 방식이죠. 비행기 한 대 값이 수백억 원인데 그 16분의 1만 사면 1년에 며칠은 내 전용기처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트카드, 그러니까 선불 충전식 비행 멤버십과 전세기 운항까지 붙였습니다. 본사는 미국 조지아주 챔블리,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건 2021년 무렵입니다. CEO는 매튜 리오타라는 인물이고요. 사업 모델 자체는 사실 멀쩡합니다. 부자들의 시간을 사주는 비즈니스, 공항줄을 안 서고 보안 검색을 안 거치고 원하는 시간에 바로 뜬다. 그 편리함에 기꺼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개잡주를 보는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그럴듯한 것과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망하는 회사가 널렸습니다. 그리고 볼라토의 이 그럴듯한 스토리는 단 한 번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는 비싸고 연료비와 정비비는 살인적이고 조종사 인건비는 천정부지인데 마진은 종이처럼 얇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현금은 끊임없이 새어나갔습니다. 볼라토는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상장 절차,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프루프 애퀴지션 코퍼레이션 1이라는 스펙과 합병하면서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스펙은 알맹이 없이 돈만 모아서 먼저 상장해둔 빈 껍데기 회사입니다.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돈과 상장 자격만 가지고 있죠. 이 껍데기가 2년 안에 진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찾아서 합병하면 그 진짜 회사는 까다로운 상장 심사를 통째로 건너뛰고 단숨에 증시에 올라타게 됩니다. 일종의 우회 상장, 합법적인 뒷문입니다. 볼라토가 쓰던 비행기는 혼다가 만드는 혼다제트라는 소형 제트기였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그 혼다 맞습니다. 혼다는 항공기 사업부도 가지고 있거든요. 볼라토는 이 혼다제트를 무려 23대나 사기로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계약 규모가 161.6 밀리언 달러, 약 2,200억 원짜리 함대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볼라토 성장 스토리의 핵심 엔진이었죠. 비행기를 더 많이 사서 더 많은 고객을 태우고 더 크게 성장한다. 투자자들에게 판 그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함대 계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장한다. 믿어라. 그런데 2024년 9월 혼다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그것도 즉시 효력 발생으로요. 통보가 나간 그날부로 계약은 끝났습니다. 더 잔인한 건 볼라토가 그동안 부어온 계약금까지 혼다가 그대로 몰취했다는 겁니다.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의 엔진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자랑하던 함대 계약이 어느 날 공급사 한 통의 통보로 사라지고 그동안 부은 돈까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회사의 미래 그림이 한 장의 통지서로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회사는 대량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노동자 233명을 해고하면서 사전 통보 의무를 어겼다는 집단 소송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미국에는 일정 규모 이상 해고를 할 때 미리 통보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본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회계장부가 아니라 법정에서 먼저 들린 겁니다. 비행기 계약은 찢어지고 직원은 무더기로 잘려나가고 그 직원들이 회사를 고소하고 한 회사의 본업이 무너질 때 벌어지는 일들이
볼라토에서 몇 달 사이에 동시에 터졌습니다. 볼라토는 단발 사고가 아닙니다. 같은 혼다 제트를 굴리던 프랙셔널 항공사들이 줄줄이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ZEC라는 회사. 혼다가 2022년 말에 항공기를 무단으로 되팔았다며 계약 위반으로 제소했고 2023년 합의에 이른 직후에 곧바로 폐업했습니다. 두 번째, 유럽의 위젯. 기존 세스나 기종에서 혼다 제트로 갈아타는데 실패하면서 도산했습니다. 세 번째, 하와이의 윙스피릿. 혼다 제트를 최대 15대 드리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한 뒤 청산됐고 사기 의혹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혼다 제트 한 기종으로 부자들에게 비행기 지분을 쪼개 파는 이 사업 모델은 구조적으로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경영진이 운영했는데도 똑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쯤 되면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볼라토의 붕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실패 패턴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입니다. 비행기는 비싸고 유지비는 살인적이고 고객은 변덕스럽고 마진은 얇습니다. 이 산업에서 작은 회사가 빚으로 비행기를 사서 버틴다는 건 처음부터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회사는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말하거든 같은 모델로 망한 회사가 최소 셋이라고 답해 주십시오. 한 번은 사고지만 셋이면 패턴입니다. 회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가르는 가장 무서운 단어가 회계보고서에 있습니다. 계속 기업 불확실성, 영어로는 going concern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은 평생 수많은 계잡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의 장부를 감사하는 외부 회계법인이 이 회사가 앞으로 1년 안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공식 보고서에 적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 회계사가 직접 이 회사 1년 안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준 셈이죠. 이건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감사 절차상의 공식 경고입니다. 그리고 볼라토의 2025년 연차 보고서에 이 문구가 정확히 박혔습니다. 장부를 더 들어가 봅시다. 2025년 말 기준 볼라토의 자기자본은 마이너스입니다.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가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도 빚이 더 남는다는 뜻입니다. 장부상으로 이미 빈털터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통장 상태인 겁니다.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수학적으로 0보다 작다는 거죠.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자산이 아니라 빚더미의 지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주주는 가장 마지막 순번인데 그 마지막 순번에 돌아올 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이너스 자기자본이 결정타가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이 볼라토에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상장을 유지하려면 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데 볼라토가 그 기준에 미달했다는 겁니다. 거래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최근 회계연도 중 손실을 본 적이 있으면 자기자본이 최소 2밀리언 달러, 손실이 더 잦으면 4밀리언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볼라토는 앞서 봤듯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죠. 2밀리언 달러는커녕 0에도 못 미칩니다. 미달도 한참 미달입니다. 거래소는 회사에게 회생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회복할지 계획서를 내라는 거죠. 회사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가 시작된다고 회사 스스로 공시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9개월, 즉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당장 내일 상폐되는 건 아니지만 시계가 똑딱똑딱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회사가 9개월 안에 본업으로 그걸 플러스로 돌린다? 본업이 사실상 청산된 회사가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볼라토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M2I 글로벌이라는 회사와 합병하기로 한 겁니다. M2I 글로벌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던 회사인데 핵심 광물 사업을 한다고 표방하는 곳입니다. 핵심 광물이라는 게 뭡니까? 반도체, 배터리, 무기에 들어가는 희귀한 금속들이죠. 미국이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테마 중 하나입니다. 회사는 이 합병을 비행에서 핵심 광물로의 전략적 전환이라고 멋지게 포장했습니다. 2025년 기준 4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는 거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합병이 끝나면 합병 후 회사의 지분 약 85%를 M2I 글로벌의 기존 주주들이 갖게 됩니다. 볼라토의 기존 주주들에게 남는 건 약 15%뿐입니다.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볼라토가 M2I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M2I가 볼라토라는 상장 껍데기를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역합병이라고 합니다.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실제 주인은 흡수당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볼라토 주주가 가진 회사의 주인 자리는 85대 15로 넘어가고 여러분 지분은 묽어질 대로 묽어집니다. 이걸 주식 희석이라고 합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이 물에 탄 것처럼 옅어지는 거죠. 어제까지 한 잔이었던 주스에 물을 잔뜩 부어서
같은 한 잔인데 맛은 거의 사라진 상태. 그게 희석입니다. 이 합병 서류를 분석한 한 증권 정보 사이트는 양면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쪽에는 전략적 전환의 승인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희석과 지배권 이전 그리고 최대 25분의 1까지의 주식 병합 가능성을 명백한 위험으로 적시했습니다. 자, 방금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식 병합. 영어로는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계잡주 판별의 결정적 신호입니다. Going concern과 함께 두 번째로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리버스 스플릿이 뭔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액면 분할은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서 주가를 낮추는 겁니다. 너무 비싸진 주식을 사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한 기업이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흔히 합니다. 리버스 스플릿은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25분의 1 병합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25주가 단 1주로 합쳐지고 동전 몇 티 타던 주식이 갑자기 한 주에 몇 달러짜리 멀쩡한 주식처럼 보이게 됩니다. 동전주가 하룻밤 사이에 정상 주식으로 분장하는 거죠. 여기서 이 채널이 왜 이런 종목을 굳이 시간 들여 해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곳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데이터의 눈으로 보면 볼라토 같은 종목은 애초에 매수 후보 목록에 오를 수조차 없습니다. 자기 자본 마이너스, going concern, 상패 경고, 본업 청산, 리버스 스플릿 예고.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만 떠도 데이터는 빨간불을 켭니다. 그런데 볼라토는 이 5개가 동시에 전부 켜져 있습니다. 이건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 아니라 분석할 가치조차 없는 종목이라는 결론이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걸로 계잡주를 거르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을 보든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5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째, 회계보고서에 going concern, 계속 기업 불확실성 문구가 있는지, 있으면 회사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봐야 할 한 줄입니다. 둘째, 자기 자본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면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수학적으로 없는 회사입니다. 이건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는지, 거래소가 기준 미달 통지를 보냈다면 시한부라는 뜻입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회사에 굳이 올라탈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리버스 스플릿, 주식 병합을 했거나 하려는지, 멀쩡한 회사는 주식을 거꾸로 합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항상 상장 기준에 쫓기는 회사의 분장술입니다. 다섯째, 본업을 버리고 그 시점 가장 뜨거운 테마로 간판을 갈아 끼우려는지, 항공사가 갑자기 핵심 광물 회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도주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다만 공시와 장부에 적힌 데이터를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이고 회계사가 존속을 의심하고 상패 시계가 돌아가고 본업이 청산되고 주가 분장을 준비하는 회사, 그리고 혹시 분석받고 싶은 계잡주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철저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혹은 누군가 추천해서 솔깃했던 바로 그 종목, 증권사에서 여러분의 빈번한 거래를 유도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인기 주식 1위로 올려놓은 그 회사가 진짜인지 껍데기인지 going concern부터 자기 자본까지 숫자로 낱낱이 까보겠습니다. 해부 시간에 뵙겠습니다.